이번 논란은 노만석 대행이 항소를 포기하도록 한 윗선이 있었느냐, 외압이 있었느냐, 이 문제로 2라운드를 맞고 있습니다. 일단 검찰총장의 윗선으로 가장 먼저 정성호 법무장관이 지목됐습니다. 오늘 직접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저는 성공한 수사 또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형 선고가 검찰 구형량보다도 더 높게 나온 부분도 있고 크게 법리적인 측면에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었고요. 사실 판단에서도 크게 잘못된 점은 없다고 봤었고 법령 위반의 측면에서도 법리해석의 문제고 판례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인 법령 위반된 건 아니다. 그렇게 신중하게 판단했던 거고 저는 제가 법무부 장관 취임해갖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 당시는 보고 왔을 때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해갖고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 제가 의사 표현했습니다. 7일 날에 직접 좀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노만석 대행한테 직접 전달을 하신 걸까요? 제가 법무부 장관 취임한 이래 사건과 관련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통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정성호 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장동 1심은 성공한 재판이고 그 수사도 성공한 수사라고요. 그리고 항소 포기를 지시한 적 없다고 했죠. 다만 의사 표현은 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진보 시민단체들이 정 장관의 저런 해명을 이렇게 봤습니다. 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라는 건 개별 사건에 개입한 거다라는 겁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의 공식 입장입니다. 이건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고 법무장관 즉각 사퇴해야 한다. 최 의원님, 나는 지시한 적 없고 의견 표명했다. 이건 지시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늘 기자들하고 만나서 한 얘기는 저는 전체적으로는 이 상황을 호도하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런 거 한번 보시죠. 말이라는 게 물론 어다르고 아다르긴 하지만 자, 상급자가 의견 표명을 하는 거와 하급자가 의견 표명을 하는 거의 결론은 완전히 180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검에서 이 대장동 사건을 항소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대검에 이 사건은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개입이라고 단정하기가 어렵죠. 근데 그게 아니고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인정을 했잖아요. 검찰에서 대검에서 이 사건에 대한 항소 필요성을 얘기했을 때 그에 대해서 장관이 수사지휘권이 있는 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하십시오라고 답변을 한 겁니다. 예. 그럼 우리가 신중이라는 게 뭐죠? 지시라는 건요, 흔히 이렇게 하세요라고 지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는 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이 가이드라인을 정해줍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실은 본인이 결정한 것처럼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휘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항소를 하겠다고 물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하라는 거는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건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도 취재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그게 하지 말라는 거고요. 하지 말라, 꼭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해야 하느냐. 상급자가 얘기하는 의견 표명이라는 거는 사실상의 지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성호 장관이 저렇게 일종의 언어의 유희처럼 지금 기자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저걸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다음에 저 실체를 어떻게 이해했을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명백한 지시로 보는 게 맞다 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본인이 노만석 검찰총장과 통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본인의 의견이 대검에 어떻게 전달됐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예. 법무부 차관이나 검찰국장을 통해서 대검에 전달했다고 하면 본인이 통화로 얘기한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장관 뜻이다. 이러면은 글쎄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거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상황을 끊임없이 호도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정치권에서도 이게 지시가 아니면 뭐냐. 법조계에서도 이건 지시로 봐야 한다. 사실상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온 것 같긴 합니다. 들어보시죠.
법무부에서 의견을 줬다는 얘기는 예. 장관이 의견을 준 거지 예. 누가 준 거겠어요. 그런데 이게 더 그걸 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예.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지휘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공식적으로 지휘를 하고 서류상으로 예. 하면 되잖아요. 이거는 구두 지시를 한 거죠. 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 9월 달에 이재명 대통령이 예. 검사들이 되도 않는 거 일 가지고 무죄 나오면은 또 예. 항소하고 하는데 예. 이거 없애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억울하게 기소가 됐는데 네. 몇 년 재판해가지고 돈 들여서 고통받고 무죄를 받았어요. 검찰이 아무 이유 없이 항소를 해요. 그럼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 가가지고 생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헛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국가가 왜 이리 잔인해요, 국민들한테. 아니, 이거 제도적으로 해서 규정들을 다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십시오. 정성호 법무장관이 네 이거 제도적으로 완전히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걸 복명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하명을 정성호 법무부장이 그거는 대검을 통해서 내린 거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법조계에서는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정성호 장관이 수사 지휘권 발동 없이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면 검찰청법 위반이다. 박원석 의원님. 네. 그렇죠.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을 이렇게 지휘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는데 그거를 구두로만 하면은 이건 검찰청법 위반이다라는 얘기가 법조계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고 그거는 서면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번에 정성호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면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될 게 예.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신중히 판단하라. 근데 앞서 노만석 대행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용산과 법무부의 관계, 검찰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결정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산과 법무부의 관계라는 게 정성호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분입니다. 과거의 예.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의 신중하라는 말은 지시나 다름없는 거예요. 검찰 입장에서. 때문에 신중하라는 얘기를 그게 직접 노만석 대행에게 전달하지 않았어도 누군가를 통해서 노만석 대행에게 전달이 됐다면 지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권력 관계에 있다는 점을 지금 정성호 장관께서 약간 호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인데 왜 항소를 안 하죠? 이게 그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다고 2심이 안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쌍방이 포기해야 항소심에 그렇죠. 안 가는 거예요. 근데 피고인들이 항소를 했는데 그렇게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인데 왜 항소를 안 합니까? 피고인들만 다툴 수 있도록 그 말 자체가 굉장한 모순이지 않습니까? 예. 만약 성공한 수사고 성공한 재판인데 거기에 피고인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다툰다면 검찰로서는 당연히 그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퉈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항소 포기라는 그 행위와는 현저한 괴리가 있기 때문에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저는 이 정도 상황이면은 정성호 장관의 정치적 책임 문제까지도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